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5, 6년 전쯤에 이 하만이라는 기업을 약 9조 4천억에 인수를 했었거든요. 이 하만이라는 기업은 인수 당시부터 세계 1위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자동차에도 사실 관심이 되게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그래서 삼성 자동차도 했다가 뭐 말아먹긴 했지만 하만을 인수한 것으로 봐서는 확실히 자동차의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시장이 워낙에 크기도 합니다. 분명히 먹거리가 풍부한 분야이고 앞으로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가 이제 대세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전망도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만을 처음에 인수했을 당시에 기대감이 꽤나 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막상 까보니까 실적이 영 형편이 없었습니다. 2017년에는 7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약 574억. 다음에는 2018년에는 8조 8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600억.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라는 어떤 덩치에 비해서는 뭐 거의 티도 안 날 정도의 아주 미미한 실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는 매출이 10조를 드디어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3천억대가 나왔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6분의 1 도박이 나버리죠. 구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고작 550억밖에 안 됐습니다. 야, 그래서 이거 하만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드디어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무려 영업이익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사실 이 6천억도 삼성전자라는 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약 1.2%밖에 안 되는 굉장히 미미한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하만을 인수하고 나서 역대 최고 실적을 낸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자동차나 오디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하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하만이란 기업이 일반인에게 그렇게 친숙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세계적인 음향기기 업체와 브랜드가 모여있는 오디오 전문 그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밀고 있는 게 바로 커넥티드카인데 커넥티드카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기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란 말도 많이 쓰는데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죠. 정보와 오락이 결합된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JBL, 하만카돈, 마크 레빈슨, AKG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급차에 많이 탑재되어 있는 오디오 브랜드고요. 음질도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뱅앤올루슨과 바우어 앤 윌킨스 이런 브랜드들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세계 카오디오 시장의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지금 똥차를 타고 있는데 오디오 브랜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음악을 들으면 귀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특히 렉시콘 같은 경우는 BMW나 뭐 국내 제네시스 같은 차에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단종됐지만 옛날에 제네시스 EQ900라고 1억 넘는 굉장히 비싼 차가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네이버로 찾아봤더니 풀옵션이 1억 1,500만 원짜리였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죠.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 G80보다 이게 더 비쌌습니다. 예전 차인데도요. 심지어 최상위 모델인 G90 일부 모델보다도 EQ900가 더 비싸죠. 아무튼 이 하만이라는 기업은 프리미엄 오디오 시장을 선도하는 자동차 전자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대형 디스플레이인 뭐 디지털 콕핏 같은 것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래를 주도해 나갈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커넥티드카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먹거리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시장 규모도 큰 분야입니다. 이렇게 깜짝 좋은 실적을 내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추가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로보로버라는 그 로봇 업체가 갑자기 또 떡상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장 사업, 로봇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에도 삼성전자가 좀 무게를 많이 실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유튜브 작년 매출이 43조였고요. 넷플릭스 매출이 35조였습니다. 유튜브가 처음으로 넷플릭스 매출을 넘어선 거죠. 근데 유튜브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을까요? 2009년 기사를 보면 유튜브와 훌루 동영상 중에서 누가 이길까?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데, 자, 기사 내용을 잘 보시면 구글은 유튜브의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니, 작년에 43조 매출 올린 기업이 이때까지만 해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글은 유튜브 인수 이후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에 시달렸고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실패한 M&A라고 거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실패한 사례로 많이 꼽혔었는데 심지어 이때 당시 시장 전문가들은 일반 유저들이 만든 동영상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나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측을 이렇게나 못합니다. 못한다기보다도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건 완전 신의 한 수였고 전문가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솔직히 하만 삼성전자에서는 약간 찬밥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초기에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하만 경영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적자는 아니고 영업이익만 해도 거의 1년 만에 10배를 끌어올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하만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유튜브의 버금가는 초대박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분야는 파운드리이긴 한데 이 하만도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